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창원시가 설치한 발열의자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내세웠지만 정작 특허와 관련 없는 부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합천 41중 추돌 사고 등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현안 점검. 오늘은 관광도시 거제시와 환강 직선화를 추진 중인 합천군입니다. 시도별 특화 전략으론 더 이상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경수 도지사가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오랜 세월 논의되어 동남권 경제 공동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량 기업도 좋은 인재도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소멸 위기마저 나오는 시점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꺼내든 카드는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항만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권 주력 산업과 연계한 수소 경제권을 키우는 등 공동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광역 대중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남권에도 부산과 울산, 동부 경남을 연결할 수 있는 GTX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동남권 공동 발전 논의는 처음은 아닙니다. 김태호, 김두관 전 지사 시절부터 동남권 클러스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경부울 경제공동체 논의는 있어왔지만 신공항이나 신항 배후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 얽혀 내실은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 울산시당이 발표한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이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 지사의 새해 구상이 멋진 수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창원시가 설치한 발열의자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발열의자를 창원시에 납품한 업체의 경우 자사의 특허 기술을 앞세워 우수 조달 제품 공급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특허와는 무관한 다른 부품을 사용해서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 취재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발열의자입니다. 의자 덮개를 열었더니 알루미늄판 중앙에 검정색 필름이 부착돼 있습니다. 탄소를 이용한 난방 필름입니다. 아니요, 탄소 섬유인가요? 난방 필름입니다. 저항값을 계산해서요, 거기에 맞게 해서 의뢰를 해요. 같은 업체가 최근 출시한 또 다른 발열의자. 여기에도 발열체로 폭 20cm 정도의 난방 필름이 부착돼 있습니다. 식당, 음식점 같은 데 많이 따죠. 탄소 잉크인데요. 잉크를 이제 혼합해서 저항을 맞추는 거예요. 난방 필름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 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선 연결 부분이 굳어지는 경화 현상까지 발생해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 필름 방식의 발열 의자를 도입한 서울시는 발열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했고, 최근 80여 개를 설치한 부산시는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의자 온도가 낮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의자 온도를 상향 조절했고요. 더욱 황당한 건 이 업체는 난방 필름이 아닌 탄소 섬유를 이용해 특허와 성능 인증, 우수 조달 인증서까지 받았다는 것. 하지만 특허와 무관한 난방 필름 제품으로 계약을 하고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업체는 제품 규격서에 탄소 발열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난방 필름을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탄소섬유 발열체를 이용한 발열을 했지만
탄소를 이용한 발열체라고 해도 특허는 나와요.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탄소 난방 필름과 탄소 섬유는 구조부터 성능까지 엄연히 다른 소재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탄소 섬유만으로는 그렇게 필름이 나올 수가 없고요. 탄소 섬유라는 단어를 쓰면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특히 난방 필름의 미터당 단가는 8,000원인데 반해 탄소 섬유는 이보다 평균 6배가량 비쌉니다. 2회 연속 해당 업체에 우수 조달 인증을 내준 조달청은 뒤늦게 특허와 제품 규격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일단 의혹이 있어 보이고요.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해당 제품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 3,000대가 공급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합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최근 빙판길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뒤엉켰고 아수라장으로 변한 도로에 겨우 멈춰선 화물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내리자. 안 되겠다. 이거 또 온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얼어붙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경찰은 도내 300여 곳을 결빙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천 41중 추돌 사고가 난 그 시각 5건의 사고가 난 의령군 불인면 오소고개는 결빙 위험 구간으로 지정된 곳이고 상습 사고 구간이지만 당국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방도 어려운데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빙판길 사고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좀 늦게 돼 있어서 비가 오는 게 저희가 새벽 일찍 작업을 하지는 못했고 7시 정도에 저희가 연락받고 보조원들이 바로 나갔었거든요. 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운전이 최우선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빙판길 실험 결과 운전 전문가라 할지라도 차량을 완전히 조향하거나 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터널, 교량 등 블랙 아이스 발생 가능 구간에서는 감속해서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가 미끄러질 경우 핸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아야 합니다. 또 도로 위 살얼음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생길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빙판길 사고 이후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어제보다 확 춥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 최대 10도 이상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너울에 의한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나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국립난대수목원 등 대형 관광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거제시의 현안은 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대형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선 남북내륙 고속철도는 기본 계획이 올해 말까지 완료되면 2022년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제 국립난대수목원은 기본 구상이 끝나는 대로 산림청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됩니다.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기획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점수가 좋게 나와야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휴양힐링 복합시설이 들어설 도내 최대 규모의 거제 남부 관광단지도 제한지역 지정으로 본격 개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 대부분 국책 사업으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이 관주도로 진행될 경우 파급 효과도 의문입니다. 특히 거제 남부 관광단지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묵직한 성과들이 이제 올해 하나하나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가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척이 돼서 거제 관광의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 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인 만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합천군의 최대 현안은 환강 직선화 사업입니다. 군은 직선화 사업으로 신도시를 건설해 남부 내륙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행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곡선으로 굽은 환강 8km 구간을 직선화해 새로운 강을 내고 직선화 공사로 생긴 610만 제곱미터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합천군의 최대 현안인 환강 직선화 사업 개요입니다. 신도시에는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유치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합니다. 인근에 국제학교도 만들어 4만 5천 명인 인구를 오는 2030년에는 6만 5천 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서 합천읍을 육성해야 합천군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명제 아래 환강 대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부지는 합천읍 시가지에서 환강 건너편에 있는 이곳 율곡면 땅입니다. 하지만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1조 2천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천군은 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국가하천인 환강개발과 국가산단 조성은 정부 허가 사항으로 허가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실효성은 더욱 의문입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를 과연 파괴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 또 개발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합천군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0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환강 직강화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고성군 의원, 의령군 의원 재보궐선거도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군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고성군 다선거구, 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 나선거구로 오는 3월 16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도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선관위는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각 지역 선관위 회의실에서 각각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갖습니다. 거창군 의회 비례대표인 김태경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권순모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권순모 의원은 거창 국제연극제 홍보팀장, 거창 YMCA 청소년 사업위원, 함께하는 거창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통영구조대 대장 2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해피데이 5층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수산인 신년 할애 행사는 오늘 오후 6시 터미널 뷔페 5층에서 진행됩니다. 시군 순회 혁신평가 및 혁신공유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제63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의 카이를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한 정부가 인천공항에도 항공정비업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MRO 산업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인천공항에 MRO 업체 유치안을 제시했고, 인천공항공사 목적 사업에 항공정비업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천시와 지역의 항공업계는 수도권과 경쟁을 붙이면 정부가 지정한 사천의 MRO 산업은 성장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시 10주년과 3.15 의거 60주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설립 50주년인 올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학술 세미나와 2030 미래비전 선포식, 창원을 빛낸 백인거리 조성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3.15 의거 60주년을 기념해선 창작 오페라 찬란한 분노 공연이, 마산 자유무역지역 설립 50주년인 4월엔 발전 방안 포럼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농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시설 채소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과 스마트팜 확대,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시범사업 등 모두 245개 사업에 2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등 연간 50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18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이 올해 추진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골목의 사회학을, 거창은 거창한 연극교육을, 산청은 약초사랑 교육을 제안했고, 과학교육원은 진주지역 화석사업화를, 특수교육원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을, 김해도서관은 슬로시티 슬로라이브러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으로 기탁된 금액이 3년 연속 10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은 지난해 정기 후원자 17,000여 명과 137명의 출연자가 10억 4천여만 원을 기부해 지난 2016년부터 연간 장학기금 기탁액이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산지종합유통센터에 산양삼 경매장이 들어섭니다. 함양군은 오래된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고쳐 오는 10월부터 산양삼과 곶감, 밤, 오미자 등 산지소득작물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은 올해 산림조합 특화 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모두 15건, 57억 6천만 원의 산림소득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